안동댐의 낙동강 상류물을 대구로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대구시는 안동에서 대구까지 최단 거리에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춘향전 속 이몽룡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개서 성희성 선생의 흔적이 봉화군 무량면에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성희성 선생을 기리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동시와 중국 시안시가 인문과 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댐의 낙동강 상류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대구시는 안동에서 대구까지 최단 거리에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 63만 톤을 대구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대구시는 10월 중으로 관련 검토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군수 기자입니다. 안동댐 물을 대구로 끌어오기 위해 최단 거리에 관로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 상류인 안동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선택한 대구시는 국도변을 따라 최단 거리로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유력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로의 길이는 안동댐에서 문산 내곡 정수장까지 110km가량. 관로가 설치되면 하루 63만 5천 톤의 물을 대구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인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 내용에 대해 안동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환경부와의 논의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가 있는데 아마 연말이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날 거예요. 당초 대구시는 낙동강을 따라 관로를 설치하거나 안동댐에서 군위댐을 거쳐 설치하는 방안, 임하에서 영천댐을 거쳐 대구의 신설 정수장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구간이 늘고 정수장을 신설해야 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최단거리 관로 설치 방안을 최적의 안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진이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안동시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안이 실제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대구시는 안전한 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시민의 생명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을 다룬 춘향전은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고전소설인데요.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이몽룡이 실제 인물인 성희성 선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봉화군에 남아있는 성희성 선생의 이야기를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생의 딸 춘향과 양반자제인 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춘향전. 봉화군 무량면에는 춘향전 속 이몽룡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개서 성희성 선생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 171호인 봉화 개서당 종택은 성희성 선생의 종택으로 지금도 종손 부부가 살며 선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기자 성자가 말하자면 춘향전의 실존 인물이고 이몽룡은 가명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돼 나오고 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시하고 우리 문집에 나오는 시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시가. 춘향전에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남루한 행색으로 찾아가 시조를 짓는 대목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령을 꼬집는 이 시조는 성희성의 4대 손인 성섭이 성희성 선생의 일화를 적은 교화문고에 나오는 시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이 밖에도 성희성의 아버지인 성안이가 남원 부사를 지낸 점과 성희성이 호서 암행어사 등 4번의 어사를 지냈다는 점 등도 춘향전 내용과 유사합니다. 봉화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 대표 인물인 성희성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며 그가 이몽룡의 실존 인물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몽룡 다 아실 텐데 그게 바로 봉화의 성희성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가 전국으로 그리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몽룡 성희성은 실존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렴한 관리였던 청백리 성희성 선생의 강직한 성품과 정신은 탐과 놀이를 벌하는 암행어사 이몽룡으로 이어져 지금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의 경산 연장이 대구 경북을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획기적인 계획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타 제도로 시민들의 염원이 외면돼 왔고 현행 예타 제도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동시가 중국 시안시를 방문해 인문과 문화,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3일 중국 시안시에서 열린 실크로드 경제벨트 원탁회의와 도시관광국제회의 개막식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두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문과 문화, 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 자리에서 예니유핑 시안시장을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놓은 대응책 살펴보고요. DGB 금융지주가 신임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 학원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나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대응책 먼저 살펴보죠. 대구시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대구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6,2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정부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보통 교부세는 15.9%에 해당하는 2,304억 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세도 목표보다 10.6%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비상재정체제로 전환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 중 취약계층 필수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30% 절감할 계획입니다. 채무 감축 정책도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유보하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긴급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 채무 제로 기조는 이어갑니다. 네, 그럼 경북도는 어떤가요? 네, 경상북도는 내년도 국가 세입이 감소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세입 예산도 줄 것으로 보고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3년 이상 추진한 사업은 평가를 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민간 보조사업은 최대 3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도 중복성을 따져서 일부는 지원하지 않고 경상보조사업은 최대 10%까지 줄입니다. 기존엔 지방보조군 관리위원회 심의로만 편성하던 신규 사업도 민간 전문가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 적정성 및 공익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이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김태호 회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DGB 금융지주 이사회 사무국이 25일부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합니다. 25일 첫 추천위원회에서는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이 다뤄지고 회장 후보군 선정 등 본격적인 절차는 다음 회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DGB 금융지주 주주총회 개최 한 달 전에 이사회가 차기 회장을 내정해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기업 주총이 통상적으로 3월에 열리는 걸 고려하면 차기 회장은 내년 2월경에 내정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김태호 현 회장이 나이를 제한한 내부 규범을 바꿔 3연임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달 수성구 학원가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지난달 8일 낮 12시경 수성구 하공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은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서장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군용 대검을 포함해 도끼, 칼, 망치 등 흉기 4점을 가방에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적용된 특수 협박 혐의에 대해선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헬로비전 신라방송이 추석을 앞두고 25일 경주 지역 자활센터에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신라방송 임직원들은 경주 지역 특산품 샤인머스켓과 이삭은 멜론 등이 담긴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 100상자를 직접 포장했습니다.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는 경주 지역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우리 참여 주민들에게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이런 우리 참여 주민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 참여 주민들이 더 충만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북도는 25일 죽도시장에서 지역기관 단체장과 수산업 경영인 등 지역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와 가자미, 고등어, 돌미역, 다시마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어 시장 상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는 27일에는 예천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민들과 상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수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ASF 오염원이 농장 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밀집 사육단지와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 지역과 주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산과 인접하거나 영농을 병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관리에 취약한 도내 양돈농장 35곳에 대해서는 방역시설과 소독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에는 15개 시군 거점 소독시설을 지도 점검합니다. 현재 경북도 내 양돈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없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271건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가 길어져 열차와 항공, 버스를 이용한 대구 지역 이동 수요가 전년보다 25% 늘어난 63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열차의 경우 평소보다 하루 20회 늘어난 360회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버스도 하루 22회, 고속버스는 60회 늘려 운행하고 구군별 교통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상황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제20회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별빛 축제는 화성을 주제로 화성에서 온 별빛, 영천으로 온 당신을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국내 최대인 1.8m 천체망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와 천문과학관에서 화성 탐사 소행성 자원 채취를 비롯해 화성 쓰레기 사냥, 외계인과 즐기는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신라의 천년 역사 문화를 재조명하는 제50회 신라문화제가 다음 달 6일 개막합니다. 신라문화제는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경주시 일원에서 예술제와 문화제로 나눠 열립니다. 신라예술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뮤지컬과 풍물 퍼레이드, 신앙송 등 다양한 행사가 봉황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